안녕하세요. 월간 스콘 5월호 시작하겠습니다. 5월 주제는 바로 청춘입니다. 목차 순서는 청춘 영화, 4월에 개봉한 청춘 영화 해피엔드 리뷰, 두 번째로는 영화제 하면 또 청춘이죠. 그래서 청춘과 관련된 영화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꼽은 청춘 영화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피엔드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영화를 보며 가장 공감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인데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후미한테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후미를 봤을 때 되게 사회 변화를 느끼고 좀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회에 대한 변화를 인지는 하지만 후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좀 공감이 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후미한테 하는 대사 중에서 너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를 듣고 약간 저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좀 후미한테 좀 이입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미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같은 인물과 같은 포인트에 꽂혔는데 진짜요? 네, 정말 똑같아요. 어떻게? 제 말로 그럼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후미에게 하는 그 대사를 듣고 진짜 머리 땡 맞은 것처럼 되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나라는 망했어 아니면은 이제 뭐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대사 듣고 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나부터도 이미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특히 후미한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피엔드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예요. 저 먼저 말할까요? 저 먼저 말해도 돼요? 저 진짜 너무 간단하게 네, 말해주세요. 너무 짧아가지고 일단 저는 직관적으로 영화의 엔딩을 딱 봤을 때 절대 엔딩이라 해서 슬프다고 느껴진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해피엔딩 진짜 제목 잘 지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완전 반대예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또 갈리는데 그 감독님 인터뷰 중에 해피와 그런 엔드라는 그런 단어들의 부조화된 결합이 되게 좋다고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봤거든요. 근데 제 보통 사람들이 해피 엔드라기보다는 해피 엔딩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해피와 엔드를 좀 따로 생각을 해봤어가지고 그런 완전히 결말에 대한 해피 엔딩이 아니라 청춘들의 어쩌면 그런 아무런 사회에 대한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음악을 해왔던 그런 청춘들의 해피한 그런 상황들이 끝났다. 근데 저는 결코 이거를 새드 엔딩으로 바라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 끝났을 뿐이다. 로만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완전 그래서 해피라는 것인지 새드라는 것인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모든 영화에 저는 완전한 해피와 완전한 새드는 없다고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해피 엔딩도 새드 엔딩도 아니지만 그런 청춘들의 해피한 상황이 끝났다. 그래서 그 마지막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새드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저는 좀 열린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당연히 분위기도 그렇고 좀 밝게 그쵸?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밝았어요. 좋게 마무리된 듯한 느낌을 주는 엔딩곡이었고 장면도 되게 약간 장난치면서 끝나가지고 되게 행복한 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민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그래요? 상황이 끝났고 끝 뒤는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앞으로 더 잘 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좀 열린 결말. 저는 살짝 뭔가 해피하는 살짝의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쵸. 맞죠. 아까 해피엔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그 씁쓸함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청소년기에 그 되게 찬란했던 우정이 좀 한 챕터가 끝난? 맞아요. 그게 주는 씁쓸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엔딩에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포인트. 저는 그 일본인이 아닌 애들은 나가라고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그 감시 시스템이 무단 이탈로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주잖아요, 감점을. 그 장면이
진짜 우리 현실 사회를 되게 잘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걸 보면 써놓은 그 생각들이 있는데 좀 사회에 모순된 모습에 좀 관통하는 장면으로 어떠한 특정 계층을 억압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그런 모순된 사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금의 사람들 어찌 보면은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계속 생각나는 장면이었고 또 다른 포인트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진 경고음, 알림음이 나오고 그래서 왜 계속 그런 흔들리는 것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올까 키워드가 생각해봤을 때 그 아이들의 지금 모습을 딱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흔들린다. 그런 우정이라든지 어찌 보면 자신의 그런 사랑했던 음악들에 대한 흔들림 그런 것들을 지진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좀 연출적으로 영화 장면이 엔딩 장면도 그렇고 약간 정지되어 있는 프리즈프리. 그런 연출이 거기서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그런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타이밍에 진짜 쓴다는 게 저도 처음에 사실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그 장면이 주는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 없는 내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연출 방식을 택함으로써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오래 각인시킬 수 있게 한 연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고 또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정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가져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청춘 이야기? 저도요. 핫핫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거를 뭐 은유하거나 비유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청춘과 정치? 이거 되게 색다른 조합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청춘이랑 정치가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정치는 어른들의 전유물? 어린애가 정치를 뭘 알아? 약간 이런 그런 사고방식이 뭐 계속 있어왔고 또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메시지? 메시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기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5점을 줬고요. 네. 솔직히 저는 5점을 주고 싶긴 한데 왜 4.5예요? 제가 뭔가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원래 만점을 잘 안 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4.5가 사실상 만점이다. 음.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은 아까 후미 그 대사가 되게 와닿아가지고 개인의 포기는 결국 균열을 가져올 뿐이다로 했습니다. 멋있네요. 저는 저기 해피엔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별점 5점.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한 줄 평은 우리 세대의 청춘 영화라고 좋다.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춘하면 영화제니까 좀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제는 이제 일정 기간에 많은 작품을 모으고 상영하는 것을 좀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화 업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요. 저희 국내 3대 영화제는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히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는 매년 4월에서 5월에 진행되고 전주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동시대 영화 예술의 대안적 흐름, 독립, 예술 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제 영화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워낙에 물론 유명하지만 매년 10월에 부산 해운대나 영화의 전당 등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한국 영화의 발상지인 부산을 영상 문화의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7월에 곧 다가오는 7월에 진행되는데요. 부천시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의 국제적 메카를 지향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축제 이미지를 완성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3대 영화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규희님은 뭔가 영화제 관련해서 참여한 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참여해본 영화제는 없는데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영화제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딘가요? 일단 제가 가보고 싶은 영화제는 무주 산골 영화제라고 아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낭만이죠, 완전. 일단 무주 산골 영화제가 초여름 한 6월, 일단 올해는 2015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좀 짧게 하는데 실내 상영도 하는데 야외 상영이 유명해요. 그 여름에 덕유산 중턱에 위치한 야외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장에서 그런 숲속에 갇혀가지고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해보고 싶은 경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또 그런 영화 상영만 하는 게 아니라 상골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아니면 가수분들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시고 굿즈도 팔고 하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간 고즈넉한 분위기 좋아하고 자연, 영화 좋아하면은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저도 좋아해가지고 지금 일단 팔로우는 해놨거든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신다면 후기 좀. 저는 20살 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음악이 일단 가장 큰 키워드고 그 다음에 영화잖아요. 사실 저는 이 두 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공연팀에서 일했는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그 라라랜드의 작곡가이신 저스틴 허위츠 음악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연주 지휘를 하시고 진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직접 라이브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계속 뭔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되게 청춘이다 싶기도 하고 아까 진짜 딱 그렇죠. 5월 주제죠. 진짜 그 라라랜드 OST 아시잖아요. 네. 그게 계속 리허설 때도 막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20살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지 않았나 싶긴 하고 그치만 그만큼 힘들다. 그만큼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은 나는 이거를 했으니까 진짜 못하는 건 없겠다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원봉사가 아닌 관객으로 가시고. 근데 또 원래 청춘이 힘든 거 아시죠? 맞아요. 원래 좀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딱 청춘에 걸맞는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 관련해서 캘린더를 만들었잖아요. 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영화제 캘린더를 제작했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해서 관객이든 자원봉사든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저희 이번 주제가 청춘인 만큼 청춘 영화를 좀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스윙걸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 이번에 재개봉을 했을 거예요, 아마 스윙걸즈를. 네. 저도 보고 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재개봉해서 봤거든요. 근데 아까 제천 말할 때도 그랬지만 음악과 영화. 당신을 위한 네, 영화니까. 스윙걸즈 정말 저를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신나 보이잖아요. 벌써. 청춘들이. 이 영화를 제가 청춘 영화로 생각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이 영화가 갑자기 어느 학생들이 음악을 해보지도 않은 학생들이 재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재즈에 빠지게 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지금 이게 재즈의 박자 맞춰서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신호등. 네, 신호등 소리를 듣고 이거 재즈 아니냐고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청춘들이 무언가에 빠져서 정말 열정과 사랑을 다하는 영화가 이 스윙걸즈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가지고 왔고 사실 이게 조금 된 영화긴 하지만 색감이 진짜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귀도 너무 즐겁고 무엇보다 너무 귀여워요. 맞아. 진짜 인물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귀님 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봤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전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영화를 추천을 하려고요. 약간 한국형 청춘 영화? 성적표. 네, 완전 대한민국 고3 20살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진짜 딱 우리나라의 청춘 영화여서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내용이 수능을 마치고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진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붙어 다니고 단짝이던 친구들이 이제 한 친구는 좀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고 한 친구는 대학을 가고 또 한 친구는 대학을 못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삶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접점도 사라지고 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거기서 오는 갈등을 영화에 그대로 담아냈고 근데 이런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지 않나요? 현실적이지 않나요? 네,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내가 겪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또 그런 갈등을 진짜 세심하게 잘 카메라에 담겨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 대한민국의 고3, 무조건 20살 겪어보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시면은 진짜 공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립 영화인가요? 네, 독립 영화고요. 되게 재밌어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아, 안 보셨나요? 네.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영화인데. 꼭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희 5월 월간 스콘이 끝났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사님. 앞으로 더 있을 월간 스콘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일반 카메라. 카메라.